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는 기억 클래스, 스토리지 클래스의 사용법, 기억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함수. C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함수입니다. 함수를 만들 수 없고 호출하고 선언하고 정의하고 콜바이 밸류 이런 얘기들을 모르면 C 언어를 전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다, 선언, 정의, 호출 이런 것들이 생소하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뭐고 자동 변수, 레지스터 변수, 정적 변수, 엑스턴 변수, 변수와 메모리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지역 변수, 영어로 로컬 변수, 로컬 베리어블,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변수의 유효 범위, 스코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되겠는데요. C 언어에서는 지역 변수인지 전역 변수인지에 따라서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변수는 어떤 함수나 블럭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전역 변수는 소스 전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는 변수의 선언한 위치에 따라서 일단 결정이 되는데요. 함수나 블럭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지역 변수가 됩니다. 함수 밖에서 선언하면 전역 변수가 돼요. 보통 이제 메인 함수 바깥쪽에다가 전역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여기 메인 함수가 있고 show 함수가 있고요. 메인 함수에서 인티저 y라는 변수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함수 안에 블럭 안에 선언이 된 변수를 지역 변수, 로컬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show 함수에서도 인티저 z라는 지역 변수, 로컬 변수가 있네요. 메인 함수 바깥쪽에 인티저 x라고 선언된 이 변수를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역 변수냐, 지역 변수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징에. 자, 우선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C 프로그램은 소스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로 구성이 됩니다. 소스는 보통 이제 코드 영역에 저장이 되고 프로그램에 사용할 데이터는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되는데요. 일단 소스의 경우에는 컴파일과 링킹 과정을 거쳐서 기계어 코드로 번역이 됩니다. 기계어로 번역된 이 코드는 메모리에 소스 코드, 코드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코드 메모리에 코드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코드 영역은 저장된 내용을 읽기만 가능하고 쓰기가 불가능한 메모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소스 코드를 읽어서 쓸 필요는 없겠죠. 읽기만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코드 영역이라는 부분은 메모리의 코드 영역이라는 부분은 읽기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변수 등의 데이터는 읽기 쓰기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 데이터 영역이라는 것이 그게 가능한데 이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영역은 비초기화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BSS라는 것과 초기화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영역으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영역은 두 개가 있는데요. 초기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은 BSS라고 얘기하고 초기화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을 데이터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토 지역 변수는 스택 영역을 사용하고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을 사용합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메모리 영역을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로 지금 나눠놨습니다. 스택, 힙, 데이터 영역, 코드 영역. 자, 윈도우즈에서의 메모리 영역이고요.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낮은 주소고요. 높은 주소입니다. 이게 지금 메모리라고 컴퓨터 안에 있는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제일 낮은 주소 부분에는 이제 소스 코드의 기계어가 여기 들어갑니다.
보통 소스 코드에는 이제 함수나 상수와 같은 내용들이 이 소스 코드의 기계 코드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데이터 영역이 있는데 데이터 영역에는 초기화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고요. 초기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BSS라는 이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뭐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 두 개를 는 컴파일 할 때 결정이 됩니다. 컴파일 할 때 결정이 돼서 보통 실행 파일의 사이즈를 결정하는데 이 부분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보면 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동적 메모리 할당 나중에 포인터를 배우면 배울 건데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동적 메모리 할당하죠. 이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게 되면 힙이라는 곳에 메모리 할당이 되고요. 얘는 이 메모리는 가변적입니다. 점점점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변수라는 것은 보통 이 스택이라는 공간에 메모리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스택도 푸시팝에 의해서 계속 메모리가 가변적으로 증가나 감소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크게 윈도우즈에서는 이 메모리 영역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스택, 힙, 데이터, 코드 이런 영역이 있고 아까 코드 영역은 리드 온이라고 그랬죠. 읽기만 가능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읽고 쓰기가 가능한 부분이고 이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이 합쳐서 컴파일 할 때 결정이 돼서 실행 파일의 사이즈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스택과 힙은 실행할 때, 컴파일 할 때가 아니고 실행할 때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게 되면 힙이 계속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들을 많이 사용하면 호출할 때마다 이 스택에서 푸시 되고 또 사용을 끝내게 되면 팝 되면서 또 메모리 영역이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역 변수, 로컬 변수의 유효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는 스택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고요. 선언된 블록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자, 우선 메인 함수 내 네 번째 줄에 지역 변수 하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K라고 되어 있고요. 이 지역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 1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 블럭을 만들었네요. 블럭 중괄호를 열고 닫으면 블럭이 되죠. 그래서 지금 파란 줄로 표시된 것이 한 블럭이 되겠는데 K는 20이라고 해서 선언하면서 초기값을 줬습니다. 만약에 여기 블럭이 없으면 같은 이름의 변수를 같은 블럭 내에 이렇게 선언하면 안 돼요. 두 개 중복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블럭을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는 독자적인 블럭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K라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택에 이제 이 지역 변수들은 스택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는데 이 K와 이 K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얘가 먼저 푸시돼서 K가 들어가고요. 또 다른 K가 같은 K지만 또 다시 또 그 위에 푸시돼서 20이라는 값이 지역 변수로 들어갑니다. 더해져서 30이 되죠. 출력해보면 30이고요. 이 루프를 벗어나는 순간 이 파란색의 K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루프를 벗어나면 여기 이 루프 걸려있는 이만큼에는 이쪽 빨간색 K죠. 이 K는 10입니다. 이쪽에 있는 K예요. 그래서 15가 되고 그걸 출력해보면 15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역 변수는 해당하는 블럭 함수 내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이 파란색 K는 이 안에서만 유효한 거고요. 빨간색 K는 이 안에서 유효한 겁니다. 자, 메인 함수와 add 함수의 xy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메인 함수에 xy가 있고요. add 함수에도 xy가 있습니다. 동네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xy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일단 여기 지금 add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x, y 값을 차례대로 이렇게 찍어보면 당연히 5와 10이 나오죠. 조기값으로 해놓은 거니까 add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x, y로 호출하게 되면 xy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콜바이 밸류이기 때문에 x의 값인 5와 y의 값인 10이 각각 이쪽에 xy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출력을 해보면 역시 x, 5와 10이 나오죠. x의 값을 5 증가시키고 y의 값도 5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어보면 하나씩 5씩 증가된 10과 15가 나오죠. 그 다음에 더해진 25가 튀어나옵니다. 그 튀어나온 값을 이 썸에다 저장을 했고요. 썸을 출력해보면 25가 나옵니다.
다시 메인 함수에서 x와 y 값을 출력을 해보면 여기서 변경된 것들이 반영이 안 되죠. 왜냐하면 x와 y가 넘어간 게 아니고 x와 y의 현재 값인 5와 10이 넘어가서 여기서 그 값을 변경하더라도 메인 함수의 x, y 값은 여전히 그대로 5와 10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와 10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call by value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메인 함수에 있는 x, y와 add 함수에 있는 x, y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같은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변수예요. 요 xy는 이쪽 메인 함수에만 유효하고 이 빨간색의 xy는 이 add 함수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add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빨간색 xy가 푸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add 함수가 끝나는 순간 xy는 빨간색 xy는 사라져 버립니다. 자,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번째 줄에 인티저 x라고 해서 전역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printf 함수에서 x의 값을 찍어보는데 이 전역 변수는 메인 함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x의 값을 찍어보면 0이 나오네요. 전역 변수는 초기 값을 주지 않아도 0이나 널이나 이런 값으로 초기화가 되나 봐요. 그래서 x의 값을 찍어보니까 0이 나오고 쓰레기 값이 아닌 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show1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럼 1로 넘어가서 show1에서 x는 이렇게 나오는데 뿔뿔 x니까 전치니까 먼저 증가하고서 그 값을 찍으니까 1이 나오겠죠. 여기 show1에도 x라는 변수가 선언이 안 됐지만 전역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역 변수의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시 show1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와서 실행을 하게 되면 show1 호출 후의 x의 값은 여전히 1입니다. 이 show x라는 이 전역 변수는 어떤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값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show2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1로 넘어가서 그런데 같은 이름의 전역 변수와 똑같은 이름의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면 가까운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 x의 값은 무시가 되어버리고 이 지역 변수 x가 동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 값을 출력을 해보면 이 지역 변수 x의 값이 10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show2 함수를 끝내고 나면 이제 이 지역 변수 x는 사라져 버리죠. 그 다음에 다시 x를 출력해 보면 이 x는 또 전역 변수의 아까 여기서 만들어 놨고 여기서 하나 증가시켰던 전역 변수 x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1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역 변수는 함수 밖쪽 보통 이제 메인 함수 바깥쪽에 선언하고 프로그램의 어느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한 거 보면 메인 함수에서 사용하고 show1 함수에서도 사용하고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죠. 이런 데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영역을 사용하고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될 때까지 값을 유지합니다. 여기 보니까 계속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메인 함수가 끝나야지 x의 값은 사라지는 거고요. 컴파일 할 때 한 번만 초기화하고 초기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0으로 자동적으로 초기화도 합니다. 지역 변수와 중복해서 선언이 되어 있으면 지역 변수 값이 우선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 x, 여기도 x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역 변수 값이 우선해서 사용이 되고요. 자, 그러면 전역 변수 이거 좋네.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함수에서 갖다가 쓸 수가 있구나 라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전역 변수는 변수의 값이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에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유지보수 수정할 때 프로그램 전체를 검토해야 됩니다. 즉, 이 전역 변수 x라는 이 변수 하나 때문에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을 다 샅샅이 뒤져봐야 돼요. x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봐야 되고 여기 봐야 되고 여기서 바뀌는구나 이렇게 변수 하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샅샅이 처음부터까지 다 뒤져야 된다고 하면 그게 변수가 여러 개면 어떻게 됐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짜증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보 프로그래머들이 전역 변수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역 변수, 외부 변수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의 가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자료형과 기억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선언 시에 이용하는 예약어와 선언된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선 이제 기억 클래스, 오늘 배우는 이 기억 클래스라는 것은 변수의 값이 어떤 종류의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지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 저장이 되는 건 맞는데 어떤 종류의, 컴퓨터에 보면 많은 종류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메모리에 저장되는지를 지정을 합니다. 인티저형 변수는 4바이트인데 이 4바이트 공간이 스택에 저장이 되는지, CPU의 레지스터에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힙에 할당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억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료형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크기죠. 자료의 크기가 되겠고요. 인티저 4바이트, 캐릭터 1바이트, 플로트 4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 8바이트 이런 식으로 인티저는 4바이트 공간이 할당이 된다 이랬는데, 자, 그러면 그 4바이트가 컴퓨터에 보면 많은 종류의 메모리가 있는데 어디에 4바이트가 할당이 되는지 그동안 궁금했죠? 궁금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기억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료의 기억 위치, 메모리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스택이냐, CPU 내 레지스터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테이틱, 익스턴, 레지스터 이 4가지 키워드를 붙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자료용 앞에 써줍니다. 그래서 기억 클래스를 더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자료용을 씁니다. 그 다음에 변수명을 쓰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이런 거 안 썼었죠. 근데 자료용과 변수명으로 해서 선언을 할 수도 있고, 그 앞에다가 오늘 배우는 기억 클래스들을 써주게 되면 똑같은 인티저형이라고 할지라도 앞에가 오토냐 스테이틱이냐에 따라서 할당되는 특징, 그 변수의 특징과 저장되는 메모리의 위치도 다릅니다. 이제 그거를 같은 4바이트긴 하지만요. 그거를 기억 클래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기억 클래스 자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억 클래스가 되겠고, 인티저형 변수 A를 오토로 선언한다고 하면 인티저 A라고 지금까지 썼는데 그 앞에다가 오토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는 생략이 가능해서 오토 인티저 A와 인티저 A는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즉,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앞에다가 기억 클래스라는 거, 오늘 배우는 기억 클래스라는 거 아무것도 안 썼죠?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오토 변수가 된 거예요. 오토 변수.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선언한 오토 변수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인티저 A 형태로 자료형만 명시했는데 자료형 인티저 앞에 기억 클래스인 오토를 더 쓰면 그게 이제 오토 변수가 되겠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또 생략도 가능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지역 변수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100%죠. 다 오토 변수였다. 오토 변수. 오토 변수 특징을 보면 함수 또는 블럭은 이거죠. 중괄호 열고 닫고 블럭의 내부에서 선언을 하는 거고요. 해당 함수나 블럭 내에서만 유효한 지역 변수입니다. 로컬 변수고요. 그래서 그 함수나 블럭을 진입하면 이렇게 스택에 푸시가 되면서 값이 저장이 되고, 그 블럭이나 함수를 빠져나오면 팝이 되면서 그 값은 바로 사라집니다. 기억 클래스가 명시되지 않고 선언된 변수는 자동 변수예요. 그래서 오토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고, 지금까지 기억 클래스를 쓰지 않고 사용한 모든 변수는 오토 변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변수를 다 오토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스택이라는 공간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푸시와 팝에 의해서 사용할 때는 푸시, 그 다음에 사라질 때, 해제될 때는 팝 해서 스택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요. 함수나 블럭을 진입하면 기억 영역이 확보된다. 스택의 푸시가 됩니다. 벗어나면 기억 영역은 바로 소거가 됩니다. 팝 되면서. 단, 리턴문으로 리턴된 값은 스택에 복사되어 외부로 전달이 됩니다. 초기화는 실행 시에 이루어지고, 실행할 때 이루어져요. 실행할 때, 컴파일할 때가 아니고, 초기화하지 않으면 임의의 값, 쓰레기값, 가비지 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초기화는 실행 시에 이루어진다. 자, 오토 변수를 보면요. 오토 변수, 여기다 오토라고 지금 써놨는데, 이거 생략도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 생략이 된 겁니다. 여기도 생략이 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던 지역 변수는 다 오토 변수예요. 인티저 a = 10. 여기서
a라는 값이 변수가 선언이 됐고 a는 2 이렇게 루프를 감싸면 같은 이름의 변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전혀 다른 이름의 변수입니다. 이 지금 전혀 다른 변수예요. 처음에 요색 A가 푸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A가 파란색 A가 또 푸시가 됩니다. 빨간색 A가 푸시가 되고요. 다 오토 변수네요. 찍어보면 그 블록 내에서 유효한 이 변수는 A 있고 3이니까 3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루프를 벗어나면 이 빨간색 A는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찍어보면 같은 루프 안에 있는 파란색 A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2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파란색 루프가 닫히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이 A 이퀄 1이라고 한 A가 반영이 돼서 출력을 해보면 1이 나오죠. 자, 오토 변수의 특징은 함수나 블럭을 진입하면 기억 영역이 이때 기억 영역이 확보가 되고요. 그걸 벗어나면 이때는 빨간색 A, 이때는 파란색 A, 이때는 여기 녹색의 A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택에 푸시가 된다고 얘기하고 푸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팝 되면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 클래스 지시자는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는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 배웠겠지만 CPU가 연산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작고 빠른 기억 장소예요. 인티저형 변수 A를 레지스터 변수로 선언하려면 이 기억 클래스 지시자로 여기 레지스터라고 써줍니다. 레지스터 변수는 오토 변수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택이 아니고 CPU 내에 레지스터에 저장하기 때문에 더 빨라요. 고속 처리가 가능하고 CPU 안에 있는 메모리니까 더 빠르겠죠. 정수형, 포인터 등 4바이트 데이터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더블형이나 이런 거 안 되고요. 또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2개까지만 선언할 수 있고 초과된 변수는 오토로 지정이 됩니다. 인텔 CPU의 경우에는 인덱스 레지스터와 EDI, 인덱스 레지스터, ESI, Extended Source Index, Extended Destination Index의 이 2개의 인덱스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요. 레지스터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주소 참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주소 참조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레지스터 변수는 매우 단순하면서 엄청난 횟수를 반복할 필요가 있는 루프 변수를 레지스터 변수로 지역하면 고속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파일러가 최적화 과정에서 적절한 변수를 레지스터 변수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부러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레지스터를 써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컴퓨터 성능도 워낙 빠르고요. 컴파일러가 자체적으로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떤 변수에다가 레지스터라고 앞에다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의 경우에도 레지스터를 무시하고 최저가 옵션으로 자기가 자동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레지스터라고 앞에 더 쓰고서 뭐 루프를 돌리거나 아니면 그냥 인티저형으로 해서 돌리거나 해도 실행 그 시간은 똑같이 나옵니다.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들이 쓴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기억 클래스 지시자는 정적, 스테이틱입니다. 인티저형 변수 A를 정적 변수로 선언하려면 앞에다가 이 스테이틱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료형인 인티저 앞에 기억 클래스를 나타내는 스테이틱을 더 쓰면 되겠고, 스테이틱 변수의 특징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값을 유지합니다. 프로그램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값을 유지한다. 보통 이제 스테이틱 변수를 지역 변수로 많이 쓰는데, 지역 변수는 루프나 함수를 빠져나오면 값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스테이틱 변수는 그러지 않아요. 함수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는 그 값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고, 처음 실행할 때 한 번만 초기화 되고 초기화 값이 없으면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스택이 아닌 정적 데이터 영역을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에 윈도우스 프로그램을 배울 텐데, 윈도우스 프로그램에 보면 이 스테이틱 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토와 스테이틱 변수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그때 이제 2학기 때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예제를 들어서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좀 잘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서브 함수의 정의가 되어 있고 선언이 되어 있고요. 같은 xy라는 인티저형 변수인데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가 앞에 지정이 되어 있죠. 오토는 생략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스테이틱이라고 썼고 둘 다 4바이트 공간이 잡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는 특징은 상당히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르냐면 서브 함수를 이제 한번 호출하게 되면 일로 넘어가서 이 오토 변수, 지역 변수들은 실행할 때 결정이 되고요. 4바이트 공간이 그때 이제 스택이라는 공간에 잡힙니다. x = 10. 스테이틱 변수는 이미 컴파일 할 때 이미 이 초기 값이 정해져 있고요. 처음 실행할 때 한 번만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y는 이제 10이라고 초기 값을 가지고 있고 찍어보면 둘 다 1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x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고 y의 값도 하나 증가시키면 둘 다 11이 되는데 이 블럭을 벗어나게 되면 지역 변수인 오토 변수 x는 사라져 버립니다. 증가된 x 값이 사라져 버렸고요. y의 값은 스테이틱 변수인데 스테이틱 변수는 지역 변수이지만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프로그램 종료될 때까지 값을 유지해요. 그래서 y의 값은 11로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번에는 또 다른 아까와 다른 x라는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스택에 푸시가 되고 x의 값은 10이 됩니다. 그걸 찍어보면 x의 값은 또 10이고요. y의 값은 초기화는 이제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한 번만 하고 그래서 y의 값은 아까 증가된 1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 루프를 또 벗어나면 여기 만들어졌던 증가됐던 x라는 값은 또 사라지고요. y는 이제 12로 바뀝니다. 이 블럭을 벗어났다고 해서 y의 값이 사라지진 않아요. y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 사라집니다. 스테이틱 변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브 함수를 세 번째로 호출하게 되면 또 다른 x가 초기 값을 10을 가지고서 만들어지고요. 그 값을 찍어보면 역시 또 10이 나옵니다. y의 값을 찍어보면 y의 값은 아까 증가된 12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오토 변수는 스택에 저장이 되고요. 오토 변수는 스택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틱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할 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초기 값이나 이런 것도 사실 컴파일 할 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할 때는 이 부분은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스테이틱 변수의 특징은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값을 유지를 해요. 오토 변수는 그 블럭을 벗어나면 바로 사라져 버리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소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확장자를 .c로 해서 소스를 프로그램하고 있잖아요. 근데 확장자를 .cpp로 바꾸고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에러가 뜹니다. 오토를 다른 형식 지정자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토를 지워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오토를 쓰면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C++도 이제 표준화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2011년 C++ 표준화 버전에서 이 오토는 기억 클래스 지정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스토리지 클래스 지정자, 지시자가 아니고 동적으로 타입을 정할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C++ 할 때 배울 건데 이렇게 길게 써야 될 거를 이렇게 오토로만 써줘도 되는 소스 코드가 짧아지고 가독성이 좋아지게 하는 기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cpp로 할 경우에는 오토를 지우거나 해줘야지 이제 프로그램에 오류가 뜨지 않습니다. 이 오토라는 키워드가 조금 기능이 변경이 됐다. C++에서는 가장 최근 표준 C++에서는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C++ 할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C 언어에서는 뭐 오토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스토리지 클래스의 지시자가 맞습니다. 네 번째 기억 클래스 지시자는 extern이 되겠습니다. extern 앞에다가 extern을 더 붙여준다는 거고요.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 선언이 되는 변수고요.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전역 변수는 extern을 앞에다가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언된 extern 변수는 해당 파일에 실제로 있는 변수가 아니고 같은 프로그램 내에 다른 파일에 선언된 변수입니다. 근데 그거를 해당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역 변수이긴 한데
내 소스에 없고 저쪽 다른 소스에 있는 거예요. 다른 파일에. 다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가져오고 싶을 때는 앞에 extern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덩치가 큰 상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하나의 소스 파일로 관리하지 않고 여러 개의 소스로 관리하는데 각 다른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소스가 아닌 다른 소스에 있는 그 변수를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앞에다 extern을 써서 그 변수 이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소스가 있으면 이 모듈 소스는 컴파일한 후에 하나의 실행 파일로 합쳐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개의 소스가 있다고 해도 메인 함수는 하나의 소스에만 있어야 되죠. 메인 함수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돼요. 자, extern 변수 사용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stats.c라는 파일이 있고 main.c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stats.c라는 파일에 이 인티저형 변수 loop라는 변수를 초기 값으로 이렇게 5라는 값으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요. main.c에서는 자기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인티저 루프라고 쓰고서 이렇게 지역 변수로 해서 루프 값을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루프 이퀄 5라고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start.c에 있는 이 루프라는 이 변수를 main.c라는 파일에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깥쪽에서 extern integer loop라고 해서 써주게 되면 루프라는 이 변수가 나한테는 없고 내 프로그램 중에 다른 파일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값을 쓰겠다 이런 거고 여기서 이제 루프를 쓰면 이쪽에 초기화되어 있는 다른 이 start.c라는 파일에 초기화되어 있는 이 5라는 값이 일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가 5번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10번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서 바꿔줘야 돼요. 이쪽에서 바꿔주면 소프트웨어가 10번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소스가 두 개입니다. start.c에는 이렇게 한 줄이 되어 있고요. main.c에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start.c에 있는 이 루프 변수 선언한 것을 defining declarati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함수가 있는 main.c에서는 그 루프 변수를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dereferencing decla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자기 main.c에 있는 전역 변수를 선언한 게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 내에 다른 파일에 있는 지금 여기서는 start.c죠. start.c에 있는 그 루프 변수를 참조하기 위한 선언이 되는 겁니다. 메인 함수에 있는 외부 변수, 외부 변수, 전역 변수를 선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소스 파일 하나 더 추가하려면 잘 알죠. 솔루션 탐색기에서 소스 파일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해서 추가 새 항목 해서 C 파일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를 이렇게 실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변수와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변수가 오토 변수니 스테이틱 변수인지에 따라서 오토 변수, 스테이틱 변수인지 전역 변수에 따라서 이제 여기 gx는 글로벌의 약자로 gx, gy는 전역 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 변수는 앞에 a를 붙여놨어요. ax, ay는 지역 변수가 되겠고요. 오토 변수. 스테이틱 변수는 앞에 s를 더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초기 값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값들과 그 주소를 찍어봤어요. 그 변수들의 주소를 찍어봤습니다. 이제 컴파일러 버전이나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와요. 물론 뭐 ax, ay, gx, gy, sx, xy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주소를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조금씩 다르네요. 일단 오토 변수는 오토 변수의 주소를 보니까 이렇게 12ff60, 12ff54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게 스택 공간의 주소가 되는 것 같죠? 스택 공간의 주소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의 주소를 보면 이렇게 되네요. 전역 변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테이틱 변수의 주소를 봐도 전역 변수랑 비슷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요 두 개의 차이가 4바이트 차이가 나죠. 인티저 4바이트니까 4바이트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에 스테이틱이 붙어 있는 거나 오토가 붙어 있는 거나 전역 변수나 이렇게 어쨌든 메모리 공간이 잡히는 부분이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게 이제 메모리 영역이 저장되는 곳이 다르다는 거. 앞에다 여러분들이 오토를 쓰느냐, 아무것도 안 쓰느냐, 스테이틱을 쓰느냐, 아니면 전역 변수를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기억 클래스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클래스의 지시자는 오토, 레지스터, 스테이틱이 있습니다. 스테이틱은 전역 스테이틱 있고 지역 스테이틱도 있는데 보통 전역 스테이틱은 잘 안 쓰니까 지역 스테이틱을 보면 변수들의 선언 위치, 유효 범위, 파괴 시기, 초기값, 저장 장소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예요. 전역 변수랑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전역 변수도 앞에다 옆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일단 오토 변수 먼저 보면 함수나 블럭 내부에서 선언을 하고요. 그 블럭 내부에서만 유효합니다. 함수나 블럭을 종료하게 되면 바로 파괴가 되고 사라져 버리고요. 초기 값은 초기화되지 않아요. 초기화하지 않으면 보통 쓰레기 값이 들어가고요. 스택이라는 곳에 푸시 되고요. 팝이 됩니다. 바로 사라져 버리죠. 앞에 레지스터라고 쓰게 되면 함수 내부나 블럭 내에서 유효한 거 다 똑같아요. 오토 변수와. 근데 저장 공간이 스택보다 더 빠른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에 저장이 된다는 것만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틱 변수는 함수나 블럭 내부에 쓰는 건 똑같아요. 이거 유효 범위도 함수 블럭 내부인 건 똑같은데 파괴 시기가 다릅니다. 파괴 시기가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사라진다. 얘도 지역 스테이틱 변수면 내부, 그 함수 내부에서만 값이 유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함수가 끝났다 그래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메인 함수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사라진다는 거죠. 초기 값은 얘는 쓰레기 값이 아닌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영역에. 전역 변수의 경우에도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되고요. 함수 외부, 보통 메인 함수 바깥쪽에다가 선언을 하고 프로그램 전체에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전역 변수 하나 잡아놓으면 프로그램 메인 함수뿐만 아니고 어떤 함수에서나 접근해서 그 값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가독성, 유지보수를 해치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했고요. 파괴 시기는 스테이틱 변수와 함께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종료할 때 파괴가 되고요.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하지 않아도요. 자, 실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레포트가 되겠고 실행 결과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i 변수가 있고 변경을 시켰고 여기 루프가 있고 또 i 변수가 있네요. 그래서 지역 변수의 특징들을 좀 알면 되겠고 여기 j가 전역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로컬 변수와 글로벌 변수의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에서 add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3번 호출하고 있는데 add 함수는 정수형 매개 변수 2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2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함수가 되는데 add 함수는 메인 함수에서 자신이 몇 번 호출했는지 실행 결과처럼 출력을 해줍니다. 자, 한 번 호출하면 한 번, 1, 두 번 호출했으면 2번 이렇게 호출할 때마다 호출한 횟수를 여기서 카운트 값으로 증가시켜서 출력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카운트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인티저로 선언을 하면 되는데 그냥 인티저 카운트라고 선언만 해주면 안 되겠죠. 앞에다가 함수가 끝나더라도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값을 유지하고 싶은 변수는 스토리지 클래스 지시자로 앞에다 뭘 쓴다 그랬어요. 오토입니까? 오토 아니죠. 스테이틱입니까? 스테이틱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변수 선언문 하나 이 스토리지 클래스 지시자와 함께 써서 하면 금방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변수와 글로벌 변수가 있는데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는 변수의 선언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함수나 블럭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그 변수는 지역 변수가 됩니다. 메인 함수 밖에서 선언하면 전역 변수가 되고요. 지역 변수는 해당 함수나 블럭 내에서만 유효하고요.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중복해서 선언이 되어 있으면 가까운 쪽에 있는 지역 변수 값이 우선이 됩니다. 오토, 지역 변수, 자동 변수가 되겠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억 클래스 타입이 되겠고 지시자가 되겠고 오토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한 모든 변수는 오토 변수였죠. 함수 또는 블럭의 내부에서 선언이 되고요. 해당 함수를 벗어나며 내에서만 유효한 지역 변수입니다. 스택 공간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함수나 블럭을 진입하면 기억 영역이 확보되고 벗어나면 바로 소거가 됩니다. 초기화는 실행 시에 이루어지고 초기화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갑니다. 레지스터 변수는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에다 저장을 하는데 오토 변수와 다 특징이 똑같습니다. 4바이트 데이터만 저장이 가능하고요. 근데 컴파일러가 알아서 최적화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앞에다가 레지스터라고 쓸 필요는 없다. 정적 변수,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그랬죠. 정적 변수를 써주게 되면 스테이트를 더 쓰는데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값을 유지합니다. 처음 실행이 한 번만 초기화되고 초기화 값은 없으면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되고 스택이 아닌 데이터 영역을 사용을 합니다. 익스턴 변수는 전역 변수 앞에 익스턴을 쓰게 되면 해당 파일에 실제로 있는 변수가 아니고 해당하는 프로그램 내 다른 파일에 선언된 변수인데 해당 파일에서 참조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변수와 메모리 영역은 오토 변수는 스택에, 레지스터 변수는 CPU 레지스터에, 지역 스테이틱 변수와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